저 이거 처음 듣고 좀 어이가 없었는데, 전 이 사실을 미리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네. 어그로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누구나 다 이게 뭐지 했지. 근데 그렇죠. 단독 기사가 아니었으면은 믿는 사람 없었을 거야. 그렇지. 더군다나 기성용이라는 존재는 FC 서울에서 정말 레전드 그 자체인데 하더라도 또, 서울에서 은퇴하지 딴 팀으로 갈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 못했을걸요? 서울 팬에게 기성용은 이청용, 박주영이 떠나고 마지막 하나 남은 그런 우리의 뭐 어찌 보면 근본 그런 선수였는데 이렇게 떠나면은 좀 많이 그렇지. 아무튼 기성용 선수가 뭐 사실상 확정이죠. 서울을 떠나서 더 없는 건 포항이 포항, 옵니다. 그 포항 팬으로서 입장을 한번 밝힌다면? 솔직히 기분 좋긴 하지. 그렇지. 이게 진짜 오랜만에 빅네임 아니에요? 그치. 그 전 빅네임이 그 생일상 받고 튄 분이거든. 아, 생일 케이크 청구받으신 분, 그분. 어, 그 설씨로 시작하는 그분. 그런 건 모릅니다. 잊었습니다. 네, 네, 그런 게 있었다. 하여튼, 음, 포항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포항 입장에서는 선수들이 이 타팀으로 많이 팔려나갔잖아요? 모기업이 지금 돈을 안 풀기도 하고. 지금 서울의 기분을 우리가 느끼고 있었는데 음. 그때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까오가 없냐? 이러면서 버텼는데 그 까오를 보고 이런 국가대표 그러니까 박지성, 기성용, 손흥민 이 계보를 잇는 한국 대표 주장이 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 포항 팬들 아무튼 입장에서는 괜히 굉장히 얼떨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떨떨하지. 아무튼 그래요. 이 비슷한 사례가 일본에도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네, 기성용 뉴캐슬 복귀 후 쿠팡 플레이 출전. 포항에서 1년 반 뛰어야 됩니다. 네, 마리노스의 레전드 나카무라 슈윤스케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는 뭐 요코하마 팬한테 설명을 부탁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이제, 사실, 이게 며칠 전에 갑작스럽게 뜬 소식이어가지고, 저희도 약간 이슈에 편승하고자, 이와 비슷한 선수가 J리그에 없을까라고 한번 찾아봤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팀에 있었더라고요. 바로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나카무라 슈스케 선수입니다. 이제 나카무라 슈스케 선수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 대표팀에서도 물론이고 이제 셀틱 그리고 이제 마리노스에서도 뛰었었던 그 레전드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나카무라 슈스케. 그치. 얼굴은 몰라도 나카무라 슈윤스케 이름은 알아. 음. 어, 이게 한국 사람들도 사실 많이 익숙하지 않을까. 그치. 근데 마침 이 선수도 셀틱하고 스페인 팀을 거쳤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무튼 그래요. 이제 97년부터 2002년까지 유럽 진출하기 전까지 있었고 이제 유럽에 돌아오고 나서 6년 동안 거의 연차로 치면은 거의 11년, 12년 정도를 마리노스에 있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마리노스에 있어서는 상징적인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선수를 얘기할 때 미스터 마리노스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더라고요. 그 마리너스 정도로 그 자체라는 마리노스를 상징하는 그런 레전드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성용 선수가 떠날 때 출전 시간을 문제로 해가지고 팀을 떠난 거잖아요. 지 다카무라 슈스케도 똑같이 출전 문제로 팀을 떠났더라고요. 보니까. 어, 근데 차이가 마리너스에 있다면은 남고 음, 싶었는데 음.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근데 차이가 있다면은 요약을 해보자면은 사실 기성용 선수는 감독이 안 쓴다고 해가지고 전력으로 통보를 해가지고 나간 거잖아요. 그치.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시티푸프 그룹 그러니까 이제 마리우스 지분을 20% 소유한 이쪽의 방침상 떠난 겁니다. 정확히는 여기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시티 풋볼 그룹에서는 이제 아시아 뭐
그런 벤방 리그에서는 이 젊은 애들을 키워가지고 중앙으로 빅리그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레전드 알바임 늙은이 꺼지셈 하고 버렸다. 약간 냉정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게 판단을 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사실 나카노 슈스케가 단순하게 주장인 것뿐만 아니라 이게 음. 6시즌 연속으로 주장을 한 거거든요. 팀을 떠나기 전까지. 오. 이게 구단 역사상 최다 기간이에요. 그 여섯 어, 시즌 정도로 팀에서 최장기간 캡틴을 음, 이렇게 쳐내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렇죠. 이게 그래가지고 이 상황을 자세하게 보니까 이게 마리노스 그 시티푸드 그룹이 그 마리노스 지분을 이제 차지한 거는 14년, 2014년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음? 근데 이전부터 약간 미묘한 감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시티푸드 그룹과 슌스케 간에. 사실 슌스케 입장에서는 현역으로 더 뛰고 싶은 욕망이 되게 강했습니다. 물론 이제 언론 기사에서는 이제 마리노스에서 은퇴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마리노스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긴 했습니다만 현역으로 뛰고 싶은 그와 동시에 현역으로 뛰고 싶다는 그런 의지도 굉장히 강력했어요. 이제 그게 당장 은퇴하겠다가 아니잖아,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이 몇 년 더 뛸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라고 판단했을 텐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티푸프 그룹은 춘스케와 반대된 이제 팀 지침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단순하게 이제 이제 나이 든 선수들 이제 감봉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력의 통보 관침을 팀 지침으로 삼았다 그러더라고요. 나가라.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리빌딩이잖아, 이게. 그치? 그런데 문제는 이게 리빌딩도 좀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갑작스럽게 하거나 너무 무리해서 하면은 이게 또 역효과가 난단 말이에요. 그치. 또 이런, 그냥 뭐 나이든 선수 1이 아니라 이 팀의 기둥이고 그렇다는 거는 다른 선수들이 신뢰하고 있는 선수들이란 소리니까. 그렇죠. 반대로 이제 나가면은 또 그만큼 흔들린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또. 그래 여기서부터 이제 슬쩍 여기서 미묘한 감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2016년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이 당시 나이가 38 정도였거든요. 슌스케가. 음. 그런데 시티풀프 그룹에서는 이제 슬슬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뛰는 것보다 벤치에 앉는 게 더 많아진 이제 마리너스에서 불만이 생긴 거죠. 이게 본인은 더 뛰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재계약 제의를 해야 되는데 이 당시 요코하마가 재계약 제의한 금액이 1억 2천만 엔입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거의 한 12억 정도 되죠. 음? 그런데 나카노 슌스케는 마리노스를 떠나서 주빌레 이어터를 이적을 하는데 이 당시 금액이 추정액으로 8천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낮은 금액으로 이적을 했다. 4천만 엔 낮은 금액으로 주빌레 이어터에 갔다. 그리고 이 그거는 당시 음, 이동국하고도 살짝 겹쳐 보이는 게 있네요. 근데 이동국은 도대체 왜 그랬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리고 이거는 제가 몰랐었는데 이게 에릭 몽바레츠 그 당시 감독이 그때부터 이제 나카무라 슌스케 중용을 줄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몽베레츠 감독이 유인이 되면서 그때가 결정적으로 떠나는 계기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기사에서는. 어, 아무래도 본인의 안 쓰는 감독이 팀에 또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본인 입장에서는 떠나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굳히게 된 계기가 아닌가.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떠한 동영상이나 뭐 어떤 인사도 없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팀을 떠나게 됩니다. 네. 시리님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은 나카제와 유지하고 쿠리하라 유저가 떠난 일도 있었고 또 엔도 야스히토 선수는 좀 경우가 다른가? 엔도였어요, 또. 아, 여기서 유진이가 있었어야 되는데. 간무팬이다 보니까. 그래요. 아무튼 아까 시드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본바, 나카자와 유지는 그나마 그래도 통별식이라도 됐지. 춘스케는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어쨌든 되면서, 이제, 허무하게 네, 미스터 마리노스는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팀을 떠나게 됐는데, 나무위키에도 그렇고, 여기 기사에도 그렇고, 다강무 비스무리한 거를 공식 홈페이지에 걸었더라고요. 근데 그 링크에 타고 들어가 보니까, 삭제돼가지고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여기 기사에서만 확인할 수 있게 됐고, 근데 사실 나갈 때 그 당시에는 좀 파장이 엄청났습니다. 뭐 예상했던 일이지만 되게 파장이 컸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유명 선수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손실이 엄청나니까 이적한 이후에 구단 명의로 사과문이 올랐습니다. 뭐 이제 유감을 표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올라왔었고, 그 정도로 되게 파장이 큰 이적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기성용 선수가 팀을 떠난 거와 마찬가지로. 근데 그거를 몰랐으면 멍청한 거고 사실 음, 알고 있는데 저런 걸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모를 리는 없어요. 본인들이 그 파장을 생각 안 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선수는 떠났고 하지만 팬들은 남잖아. 그렇죠. 팬은 남아가지고 결국에 상처받고 뭐라고 말해도 구단은 안 들어주고 그런 참 지금 거하고 상당히 닮아 있는데 어쨌든 뛰어보는 건 언제나 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거 그 당시에 나카노 슌스케가 이제 유럽에서 복귀하고 나서 이제 팬들의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음, 이것만 보더라도 마린스에서 나카노 슌스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되게 환영해하는 그런 사진인데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슌스케가 떠났을 때 되게 허탈해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상실감은 나도 잘 알고 있고 그렇죠. 뭐 아무튼 이제 뭐 축구하면 또 낭만이라는 그런 단어가 떠오르잖아요, 또. 뭐지? 근데 요새 축구팬들이 하는 얘기가 이전에 비하면 축구의 낭만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혹시? 동의해야 되나? 그래도 낭만이 많이 없어졌어도 낭만을 찾아 나서는 게 더 낭만적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낭만은 사실 만드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 아무튼 뭐 이런 일도 있지만 최근에 낭만을 챙긴 케이스가 하나 있어서 뭐 공교롭게도 마치다긴 한데 들고 왔어요. 오타코스케라는 마치다의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마치다 출신인데 마치다에서 데뷔를 안 했어요. 마치다 유스를 나오긴 했지만 왜냐? 그때 마치다는 실업팀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선수는 프로를 가는 선수였고 실업팀 마치다의 갈 레벨은 넘어섰기 때문에 다른 팀에서 데뷔를 해서 뭐 해외 리그도 진출하고
이렇게 30대 후반, 은퇴를 생각하는 나이가 되었는데, 그때 마침 J2로 올라온 마치다 젤비아가 오타코스케에게 손을 내밉니다. 마지막은 고향팀에서 함께하자. 그래서 오타코스케는 이제 해외에서 은퇴하려던 마음을 접고 일본으로 돌아와서 젤비아에서 팀의 첫 J리그 우승 그리고 J1 승격을 이끌고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도 마치다 젤비아의 앰버서더로서 유튜브 뭐 여기저기에서 정략적으로 활동 중이고요. 이게 정말 그런 낭만의 근 봤던 것 중에서 제일 낭만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뭐, 좀 팬들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이게 참, 이제, 뭐, 구단 입장에서야, 뭐, 돈을 버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라곤 하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축구에서 낭만을 찾는 경우도 좀 흔하니까 또. 그치. 그러라고. 아, 그래도 조금은 해줄 수 있지 않나. 이게 최소한의 예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사실, 슌스케도 나갈 때, 그냥 본인 코멘트만 따고 끝이었거든요. 그냥 그거마저도 그냥 글자로 한 게 끝이거든요. 어, 그것만 하더라도 오타코스케가 정말 얼마나 낭만 있게 은퇴한 건지 참 아쉽습니다, 이게. 그래도 최소한의 예우는 하고 보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프로판이라서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래도 좀 예쁘게 나가는 게, 예쁘게 나가는 게 좋지 않나. 그 정도는 충분히 신경을 써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